네, 이항영의 월가이드 함께하겠습니다. 해외 현지 연결하겠습니다. 이항영 위원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이양희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뉴욕 증시가 9월 시작 우려와는 달리 다행히 다시 반등을 이뤄내고 있습니다. S&P 500 지수 사상 최고치 흐름이었고요. 장마감 후 나온 브로드컴의 실적 발표 후 지금 시간외에서 상승 흐름도 두드러지네요. 네, 9월 증시에 대한 막연한 우려감이 많이 있었다라고 많은 분들은 아실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여기저기 그리고 하루 이틀 또 주가가 좀 약간 짧은 휴식을 했던 것들 사실인데요. S&P 500은 다시 사상 최고가로를 마감했습니다. 올해 들어서 벌써 21번째 사상 최고가가 되겠고요. 나스닥 같은 경우에도요, 불과 지금 5, 6포인트입니다. 사상 최고가 0.03%까지 붙어 있고 다우지수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늘 말씀드리지만 막연한 불안감으로 주식을 파는 것보다는 늘 말씀드리지만 분산 투자로 꾸준히 갖고 가는 것이 맞다라고 보셔야 되겠고요. 특히 오늘 같은 경우에는 고용 시장에 대한 불안, ADP 민간 일자리가 생각보다 좀 안 좋게 나왔거든요. 오히려 그런 것들이 금리는 분명히 인하한다는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거의 100%에 가까운 금리 인하의 가능성이 오히려 주가에 도움이 되는 어찌 보면 아이러니한 분위기가 나타났다고 보셔야 되겠습니다. 한편 알파벳에 이어서요. 잠시 후에 좀 자세히 말씀드리겠지만 아마존이 오늘 또 끌고 가는 증시였습니다. 덕분에 매그7 주식을 보유하고 있는 ETF 여러분들 잘 아실 것 같습니다. 맥스라는 ETF가 있는데요. 오늘 깔끔하게 사상 최고가를 일단 마감할 수 있었고요. 오늘 이제 실제로 실적 시즌은 거의 99%가 끝났는데 거의 마지막 남은 거가 이제 브로드컴 정도입니다. 시가총액 큰 것 중에서는요. 브로드컴이 역시 매출과 이 모두 좋게 나왔고요. 가이던스도 좋았습니다. 특히 가이던스에서 전체 매출은 사실상 의미가 없습니다. 그보다는 AI 관련된 반도체가 얼마냐 하는 것인데 이번에도 이제 이번 분기에도요 67% 정도 늘어나면서 이게 엄청나게 많이 나왔거든요. 52억 달러, 53억 달러 나왔는데요. 이게 예상치는 사람들이 월가 예상치는 현재 진행되고 있는 분기는 한 56억, 57억 정도로 예상했는데 회사에서 발표치가 지금 62억이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훨씬 가이던스보다도 가이던스를 깜짝 수준의 가이던스가 나오면서 주가는 4% 가까이 올라가면서요. 만약 이 가격으로 오늘 정규장에서 마감된다 그러면 브로드컴이 바로 사상 최고라고 갖고 가고요. 바로 그렇게 올라가면 여타 칩에도 영향을 주기 때문에 오늘 밤 물론 고용 보고서가 중요한 역할을 하겠지만 오늘 밤에 또 시장 긍정적이지 않을까라는 조심스러운 생각 전해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뉴욕 증시 주말에도 조심스러운 상승 그렇게 크게 우려할 만한 사항은 아니지 않겠느냐 살펴보고요. 자, 다음 주가 참 대기가 참 주요하게 되어 있습니다. 자, 오늘의 인사이트 살펴보겠습니다. 실적 발표 이후 부진 지속, 엔비디아 괜찮을까? 네, 엔비디아 실적 발표 이후에 걱정할 만한 주가 수준인가요, 위원님? 네, 어저께까지 계속 약하다가 오늘 소폭 이제 반등하는데 일단 성공했고요. 특히 그러다 보니 반도체 전체 업종도 약세를 이끄는 것 또한 사실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속스가 됐건 SOXX, SMH만 많은 분들 여기 많이 좋아하시고 여기에다가 또 3배짜리 하시는 분 계시는데요. 상당히 요즘 좀 부침이 있었다라고 보셔야 되겠습니다. 최근에 엔비디아를 비롯해서 반도체 주가 이렇게 좀 상대적으로 약했던 거, 오늘까지 했던 것은 물론 이제 과도한 기대감이 있었던 거죠. 엔비디아가 그 정도보다 훨씬 더 우수한 실적이 나와야 되는 거 아니냐. 특히 이제 데이터 센터 쪽에서 약간 미스 났죠. 딱 1억 달러 수준인데 의미가 없지만 그거 갖고 또 약간 부정적으로 보는 사람도 있었고요. 또 이제 차익 실현 매물이 항상 나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많은 사람들이 주가 약간 식견을 하면 그냥 교과서 같이 나오는 얘기가 있습니다. 자동으로요. AI 시장의 성장률이 둔화가 있을 것이다. 이런 때 얘기를 또 근거가 있건 없건 유명한 사람들이 여기저기서 얘기하죠. 거기다 이제 또 경쟁 심화 우려가 있는 거죠. 이번에는 알리바바에서 경쟁 칩이 나왔다. 물론 정확한 스펙이 나온 건 없지만요. 그에 대한 우려감을 있었던 분이 있어 보입니다. 거기다가 거시경제의 압박이 분명히 있다라고 보셔야 되겠습니다. 그런 것이 제가 말씀드린 서너 가지 요인이 그냥 쉽게 하는 사람들, 쉽게 주식을 평가하고 전문 지식보다는 그냥 미국 주식 일반적으로 얘기하는 사람들의 일반적인 시각이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렇지만요, 늘 말씀드리지만 그런 시각보다는 전체적인 미국에서의 주류 언론, 주류 아이비들이 어떻게 보는지 시각을 보는 것이 진심 중요하다고 말씀드렸는데요. 한마디로 미국 주요 아이비들의 시각은 제가 말씀드렸던 일반적 시각과는 완전히 궤를 달리한다고 보셔야 되겠습니다. 지난주 금요일 날 이 방송에서도요, 저희가 좀 자세히 설명드렸다시피요, 다수의 증권사는 목표 주가가 상향 모두 시킬 정도로 긍정적 시각이 되겠습니다. 특히 웨드부시의 댄 아이비스는 수요와 공급 비율이 10대 1이고요.
아니고요. 9회를 뛰는 야구 시합을 비교하면서 이제 막 2회에 진입했을 뿐이다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최소 10곳 이상 IB가 목표 주가를 올렸다라고 보셔야 되겠습니다. 목표 주가 평균 많은 분들이 이제 그림 하나 보여드릴 텐데요. 목표 주가 평균과 주가를 그리는 이런 그림이 우리나라 주식시장을 보실 때는 좀 익숙하지 않은 의미가 되겠는데요. 8월 27일입니다. 이번에 28일 날 실적이 발표됐기 때문에 이거 끝나고 나서 나왔기 때문에 8월 27일 날 목표 주가는 평균이 193달러였습니다. 여러분 보시는 화면 중에서 제가 일부러 박스를 쳐놨는데요. 약간 실선은 올라가는 쪽이 되겠는데 193달러에서 9월 4일 오늘 현재 206달러까지 무려 13달러가 올라갔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가는 시작했잖아요. 항상 이런 것들은 장기적으로 같은 방향으로 가는 겁니다. 물론 주가가 똑같이 가지는 않지만 이런 거를 우리가 다이버전스라고 얘기한다라고 보셔야 되겠습니다. 매출과 이익의 전망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당연히 올해는 아직 증가폭이 크지 않지만요. 이번에 실적 발표를 전후해서 올해와 내년도에 매출 전망이 급속하게 올라가는 거 보실 수 있겠고요. 주당 이익도 마찬가지가 되겠습니다. 급속하게 올해 내년에 계속 올라갑니다. 좀 더 자세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캔터 피츠제럴드라는 곳이 있는데요. 엔비디아를 포함한 유망 반도체 주식들을 여전히 추천주로 얘기하고 있고요. 그중에서 엔비디아를 탑으로 얘기하고 있습니다. AI 시장에 대한 긍정적인 신가를 보면 상대적으로 확실한 것이 분명히 AI 칩 시장을 끌고 가고 있다. 클라우드 기업, 흔히 얘기해서 우리가 하이퍼스케일러라고 얘기하고 있는데요. 지속적인 투자 확대를 얘기하고 있겠고요. 중국에 대한 리스크 있지만 앞선 코너에도 얘기했지만 여러 가지 얘기 있지만 이분의 얘기는 단순합니다. 중국의 리스크에 대한 모든 얘기는 한마디로 노이즈다. 소음이라는 얘기입니다. 알리바바가 됐건 올 초에 또 딥시크 얘기 많이 나왔잖아요. 딥시크 나왔을 때 뭐 엔비디아는 끝났을 거라고 얘기하는 사람 많이 있었지만 그런 사람들은 모두 머쓱해진 분위기였습니다. 그러면서 엔비디아의 최고 추천주인 이유는 블랙웰의 플랫폼이 확실하다. 그리고 압도적인 시장 지배력. 이 부분은 이제 젠수랑도 얘기하는 거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이 주식 외에도 다른 것도 있을 것이라 얘기하면서 주요 수혜주로를 TSMC라든가 AMD, 그리고 오늘 잠시 전에 실적 발표했던 브로드컴, 마이크론 등도 엔비디아 더불어서 같이 같이 주목을 받을 수 있는 주식이라고 얘기하고 있겠고요. 특히 AMD의 약진 가능성을 좀 얘기를 하고 있다라고 보셔야 되겠습니다. 그 밖에 오늘 그 한국 주식 중에서도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를 꼭 집어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중국 수출 제재 등 어떤 지정학적 리스크가 분명히 있지만요. AI 모멘텀을 통해서 성장이 기대된다는 논리로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참고적으로 어저께 종가가 각각 7만 원과 26만 5천 원 정도인데요. 여튼 이런 것들도 한국 주식 하시는 분들도 많으실 테니까 관심 갖고 이런 시각도 있다는 것도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데나이버스 엔비디아 분석 9회의 야구 경기 중에 이제 2회에 들어갔다. 참 주주분들에게는 반가운 분석이 아닐 수 없겠습니다. 자, 오늘의 헤드라인 살펴볼 텐데요. 우리가 잠든 사이 월스트리트에서는 어떠한 이슈들이 있었을까요? 함께 보시죠. 고용시장의 냉기, 증시엔 불쏘시개, 이번 주 내내 지켜보고 있는 이벤트 지표죠. 어제 졸지에 이어 간밤 ADP 고용까지 부진한 모습을 보였죠. 네, 맞습니다. 물론 이제 더 중요한 것은 한국 시간은 오늘 밤에 나올 정책 이제 노동부에서 하는 고용 보고서가 되겠는데 그 전에 이제 시금석이 되는 것이 ADP 민간 일자리라고 보셔야 되겠습니다. 민간 부분의 고용이요 8월에 예상치를 크게 밑돌면서 고용 시장이 둔화되고 있다는 것이 좀 확인됐다라고 보셔야 되겠고요. 오히려 이런 것이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금리 인하는 분명하다라고 일단은 판단하는데 좀 김폭제가 됐다라고 보셔야 되겠습니다. 민간 고용 같은 경우 6만 5천에서 7만 5천 건까지가 월가 예측치였는데 발표된 것은 5만 4천 건을 확실히 줄어들었다라고 보셔야 되겠습니다. 7월에는 10만 6천 개였거든요. 이렇게 일자리가 비해서 그 당시에 비해서 절반 이하로 감소했다라고 보셔야 되겠습니다. 역시 실업률이라 구인 건수도 생각보다는 부진한 어저께 원주로트에서 나왔다라고 보셔야 되겠고요. 부분별로 고용 항에 보면 역시 무역에 대한 위축이 특이했다. 무역이 줄어들면 운송망도 줄어드는 거 아닙니까? 그쪽에서 지금 일자리에 많은 감소가 있었고요. 물론 계절적인 요인이 있었겠지만 교육 서비스 분야에서도 많은 일자리에 감소가 있었고요. 반면에 이제 레저라든가 숙박업 이것도 계절적 요인이라 보고 있는데요. 5만 개 일자리가 추가됐다는 것도 특이한 얘기가 되겠습니다. 기존 근로자 임금은 전년 대비 4.4%였지만은 내가 이제 새롭게 다른 데 스카우트해서 가면 7.1%로 임금 상승률이 더 높았다는 것도 일반적인 의미가 되겠고요. 그런 것들이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오늘 이 모든 조치가 금리 인하의 기대 그러면서 페드워치 트레이더라면 최근 들어 가장 높죠.
97.4%의 확률, 이번에 16일, 17일 날 FOMC가 있는데요. 그러니까 거의 100% 금리는 인한다라고 일단 이해하시면 되겠고요. 참고로 오늘 밤에 장시작 전에 발표될 고용보고서 예상치입니다. 한국 시간을 보면 오후 9시 반에 실적 고용보고서가 나올 텐데요. 일단 지금의 예상치는 7만 5천 명의 신규 일자리, 그리고 실업률은 4.3%, 시간당 임금은 전월 대비 0.3%, 전년 동기 대비 3.8% 인상이 예상된다라고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네, 자, 9월 시장 함께하고 있습니다. 자, 다음은 오늘 또 특징적인 종목들 한 가지씩 살펴볼까요? 두 번째 헤드라인 화면으로 만나보시죠. 네, 오늘의 주인공은 아마존. 네, 아마존의 주가 급등하면서 S&P 500주 오늘 또 가장 실적이 좋은 주식 중에 하나가 되었는데 S&P 500 기업들 가운데 오늘 기술주를 이끈 건 아마존이었네요. 네, 기술주뿐만 아니라 전체 시장을 이끌었다고 봐야죠. 어찌됐건 시가총액 5위 정도 되는 건데요. 일단 오늘의 상승률의 7위를 기록할 정도로 압도적인 상승률을 보였다라고 보셔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235달러로 보이면서 직전 고점 올라가면서 2월의 고점을 돌파할 일단 시도를 하고 있다라고 보셔야 되겠습니다. 여러 가지 이유가 있었습니다. 앞서 나왔던 이제 위성을 이용한 비행기 안에서의 와이파이 제공 그런 것도 있겠지만요. 조금 더 두세 가지 이슈가 있습니다. 월가에서는요, 아마존과 엔트로피라고 기억하시는 분 많으실 것 같습니다. 엔트로피라는 거는 오픈 AI 출신이 나와서 만든 또 하나의 이제 소위 AI 관련된 소프트웨어 기업인데요. 이들과 이제 아마존 엔트로픽이 이미 80억 달러의 지분 투자한 상황이고, 어찌됐건 제휴 관계가 있는 시기에 엔트로픽이 이번에 새로운 라운드에서 대규모 자금 조달에 성공하면서 적극적으로 엔트로픽이 앞으로 데이터 센터 이런 걸 적극적으로 투자할 텐데 거기에 온전히 수익을 받을 수가 있는 기업이 바로 아마존이라는 얘기가 오늘 좀 나왔다라고 보셔야 되겠습니다. 최근에 엔트로픽이 130억 달러의 투자 유치에 성공하면서 기업 가치가 1,830억 달러를 급증했는데, 이러면서 엔트로픽이 터지면서 아마존도 같이 커질 수 있다라는 그런 것들이 오늘 주가 상승의 기폭제가 됐다라고 보셔야 되겠고요. 관련해서 바클레이즈 같은 경우에서 당연히 AWS의 매출이 크게 늘어날 것이고 엔트로픽의 성장성에 같이 손을 잡고 가는 그런 기업이라고 보셔야 되겠습니다. 또 하나 흥미로운 것은 세미 애널리시스라는 독립 리서치 기관에서 AWS가 올해 상대적으로 보면 마이크로소프트나 예를 들어서 구글보다는 성장률이 약간 부진한 거가 나왔던 건 사실인데요. 이 내년은 AWS의 AI가 부활하는 시기다라고 하면서 이런 레포트 또는 긍정적으로 역할을 미쳤다라고 보셔야 되겠습니다. 그러면서 그동안 위기가 있었지만 바로 말씀드렸던 그런 엔트로픽을 중심으로 해서 내년도는 다시 20% 이상의 매출이 증가가 되면서 다시 한번 아마존의 영광이 부흥될 수 있다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주가에 이제 크게 상승할 수 있다라는 그런 기대감을 가진 것도 이런 앞서 얘기했던 와이파이 비행기에서 와이파이 됐겠죠. 이런 세 가지 요인을 합쳐지면서 어찌됐건 아마존이 오늘 시장을 이끄는 주역이었다. 물론 알파벳도 오늘도 연속 올라갔지만요. 여튼 아마존까지 올라가면서 앞서 시작할 때 말씀드렸다시피 매그니피션트 자체가 세븐 자체가 오늘 사상 최고가를 기록한 날이다라고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아마존이 S&P 500 기업들 기술주뿐만이 아니라 다른 기업들까지 좀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다라고 볼 수 있겠네요. 자, 주 초반에는 구글 알파벳이 이끌었다면 오늘은 또 아마존까지 좀 주가 흐름이 좋았습니다. 자, 다음 헤드라인은 CNBC에서 보도한 소식입니다. AI 역량을 입증하라. 네, 바로 세일즈포스한테 하는 얘기인데요. 예상치를 상회하는 실적을 냈지만 투자자들은 더 명확한 걸 원합니다. AI가 매출 성장으로 직결되는 명확한 증거를 요구하고 있다는데요. 네, 세일즈포스가 실적 자체는 오늘 좋았습니다. 어저께 발표된 실적 자체는 긍정적이었는데 가이던스가 좀 실망스럽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좀 보는 사람들과 좀 부정적으로 보는 사람이 엇갈렸습니다. 어찌됐건 기대 반, 우려 반이 있는 그런 평가를 받았다라고 보셔야 되겠습니다. 실적 자체, 2분기 실적 자체는 예상보다 훨씬 높았지만은요, 3분기 가이던스가 매출이 102억에서 102.9억 달러의 매출을 제시했는데 월가 예상치가 기본이 102.9억인데 이번에 발표한 가이던스는 최상단이 같은 수치였기 때문에 역시 실망스러운 평가가 있었다라고 보셔야 되겠습니다. 부정적 의견부터 말씀드리면 번스타인이라든가 UBS 같은 경우에는요, 성숙 시장에 지금 들어서 있다. 그리고 장기적으로 보면 이게
특정한 고객 관리 분야의 세계 최고의 회사는 분명하지만은 이런 팔란티어 같은 종합 AI 그런 솔루션 업체가 증가하면서 소프트웨어 업체들이 상당히 어려질 수 있다는 그런 주장이 있는데 그 대표적인 기업이 세일즈포스가 있을 수 있다는 얘기를 하고 있겠고요. UBS도 마찬가지입니다. 연간 성장률 가이던스를 제하긴 하긴 했지만 성장률이 10% 이상까지 가지는 못한다. 이런 것들이 오히려 하면서 지금까지의 중립 의견을 여전히 유지했다라고 보셔야 되겠습니다. 물론 여전히 긍정적 의견도 있습니다. 뱅크 오브 아메리카라든가요. 도이치방크, JP 모건 등은 기본적으로 보면 여태까지의 긍정적 의견이 여전히 유지하고 있는 건 사실이 되겠습니다. 특히 골드만삭스 같은 경우에는요. AI가요. 세일즈포스의 사스 사업 모델을 파괴하지 않고 오히려 수년간 성장을 이끌 강력한 동력이 될 것이라고 긍정적인 얘기를 하고도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이런 긍정적 의견을 여전히 유지하고 있는 곳을 포함해서요. 월가에 투자하기에는 최소 7곳이나 목표 주가를 하향했다. 목표 주가 하향한 기본적인 이유는 말씀드렸다시피 가이던스 자체가 월가 시가의 눈높이를 맞추지 못했기 때문에 이건 어찌 보면 아쉽지만 당연한 결과다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세일즈포스 마지막으로 알아봤는데요. 올해 들어서만 주가가 20% 급락했습니다. 세일즈포스에게 AI는 독이 될까, 약이 될까 계속 투자자들이 좀 증거를 찾고 있습니다. 자, 이학영 위원님과 함께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